999건 독서 프로젝트 뇌는 달리고 싶다를 소개합니다. 요즘 러닝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매일 달리려고 노력합니다. 달리기는 신체에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뇌도 신체의 일부입니다. 이 책은 스웨덴의 정신과 의사인 안데르스 한센이 달리기가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책입니다. 걷기 운동을 한 참가자들은 1년 동안 몸이 더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뇌가 더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이들은 옆과 옆 사이의 연결이 더 강화되었고 특히나 측두엽이 이마옆, 뒤통수엽과 이루는 연결이 강해졌습니다. 연구에서 발견한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이마엽과 측두엽 사이 연결입니다. 사실 이 부위는 뇌에서 노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노화 과정이 지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기능을 가진 뇌란 뇌세포나 연결이 많은 뇌가 아니라 이마엽과 마루엽 같은 서로 다른 뇌 영역이 긴밀히 상호 연결되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 뇌입니다. 신체 활동은 서로 다른 뇌 영역 사이에 더욱 강력한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연결성이야말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뇌가 경험할 수많은 긍정적 영향의 밑바탕이죠. 어린아이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무엇이든 빨리 배워야 합니다. 뇌를 보면 이런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린아이의 뇌세포는 다른 뇌세포와 연결을 만드는 능력뿐만 아니라 연결을 잘라내는, 즉 가지치기 하는 능력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어른에게서는 절대 불가능한 속도로 일어납니다. 뇌가 어떻게 발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지를 유전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략 23,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약 1000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이 뇌세포들 사이로 약 100조 개 정도의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고작 23,000개밖에 안 되는 유전자가 100조 개의 연결을 일일이 다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미리 정교하게 결정된 유전적 프로그램이 평생 뇌의 발달을 감독하고는 있지만 한마디로 뇌는 너무 복잡해서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유전자는 뇌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죽을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끊어지는지 결정하는 무대를 마련할 뿐입니다. 그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특성을 발달시키며 정신적 기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자기 삶의 경험, 즉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특히 어떤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랜 시간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진 상태로 돌아다니면 좋지 않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면 해마의 뇌세포에 독이 될 수 있어요. 해마의 뇌세포는 너무 많은 코르티솔에 노출되면 죽습니다. 과학자들은 장기간 코르티솔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해마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 중에는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장소를 깜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더 많아요. 해마는 공간 탐지에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부터예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운동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코르티솔 수치 상승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운동에 의해서든 업무로 인해서든 몸이 튼튼해질수록 스트레스 반응은 개선돼요. 정리하자면 운동은 몸에게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생각하는 뇌를 축소한다. 근육은 스트레스 치료 공장입니다. 근육 속에는 스트레스에 의해 만들어지는 키노레닌이라는 대사산물을 중화하는 무언가가 들어있어요. 운동을 통해 키운 스트레스 내성을 체중계나 거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몸에서 지방을 태우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몸은 복부 지방을 저장합니다. 더군다나 코르티솔은 특히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식욕을 높여요. 불안은 뇌가 과활성화한 스트레스 반응과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험 신호를 보내는 편도체 때문에 생기는데, 운동은 걱정을 방지하는 뇌의 브레이크 페달을 강화하고 이마엽과 해마는 편도체를 더욱 잘 달랠 수 있게 해서 불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변화 능력, 즉 가소성을 떨어뜨리지만 운동은 그 능력을 북돋아줍니다. 스트레스가 커지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는데 브레이크가 걸리지만
운동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분야마다 스트레스와 운동은 정반대 효과를 내는 듯 보입니다. 말 그대로 운동과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의 해독제인 셈이에요. 불과 5분간의 운동으로도 집중력이 향상되고 ADHD 증상을 약화시킵니다. 우리는 약물치료 말고도 ADHD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중 하나는 생활 방식을 바꾸어 우리가 진화한 방식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사바나로 돌아가 살 수는 없는 노르지지만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거나 헬스장에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지 능력에 대한 요구가 커진 현대사회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ADHD가 있는 사람에게 운동이 대단히 좋은 결과를 낳은 이유도 어쩌면 그 때문인지 모릅니다. 운동은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집중력 향상이 목표라면 아침 일찍 적어도 정오 이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그날에 걸쳐 지속됩니다. 운동의 효과는 보통 운동한 후에 느껴지고 1시간에서 몇 시간까지 지속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각종 수치들이 훈련 직후뿐만이 아니라 다음 24시간까지 오랫동안 올라갑니다. 신체 활동은 항우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을 증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폐기능 강화 운동은 BDNF 수치 증가의 역할을 하지만 근력 훈련에는 그런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더 많은 BDNF를 만들고 싶다면 인터벌 훈련 같이 되도록 규칙적이고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심장박 동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가끔은 그래야 해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동안 느껴지는 엔도르핀은 팔다리가 부러졌을 때 흔히 투여하는 용량인 모르핀 10mg과 효과가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랫동안 끈기 있게 운동한 사람에게서는 해마가 더 크게 자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해마세포를 보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겸 저자, 정치인이었던 박시카 버트란드 러셀은 조현병이 있는 친척이 많았어요. 지난 10년을 통틀어 음악계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었던 데이비드 보이는 형제가 조현병입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한 가지 가능성은 창의적인 사람과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 모두 시상을 통과하는 정보의 양이 보통 사람보다 많아서 생각의 흐름도 더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과도한 정보를 감당할 수 있는 뇌를 가졌고 또 그 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재가 되었죠. 반면 회복 탄력성이 그리 뛰어나지 못했던 가족은 정신질환을 앓았고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이마엽이 더 천천히 수축하는 것 같습니다. 뇌에서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인 이마엽은 최고의 인지 기능이 일어나는 곳인데 이 부분이 노화로부터 보호되는 것입니다. 반면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지 않는 사람, 바꿔 말해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이마엽이 훨씬 빠른 속도로 수축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압축하면 우리는 오후 11시 40분까지 수렴 마이너스 채집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산업화가 된 것은 11시 59분 40초, 즉 자정에서 불과 20초 전이었죠. 그리고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것은 11시 59분 59초, 자정에서 1초 전이었어요.